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어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내가 찾던 영어 학원의 총괄 원장 이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중학생 시기는 매우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제 고등이든 입시든 그런 기초를 조금 쌓는 시기이기도 하고 고2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정까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잠재력을 확 끌어올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좀 더 강화했고요. 학습 관리 그리고 지도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도 같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내가 찾던 영어 학원은 원래 고등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원장님 중심 하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고등부를 처음에 담당하시다가 지금은 중고등으로 저희가 확장을 했죠. 중고등으로 이제 중등부로 확장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예비고 1이죠. 그래서 고등부 친구들이 올라왔을 때 기본기가 너무 약하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방학 때 2개월 동안 막 기초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막 넣어주세요. 근데 3월이 되면 또 내신 준비를 해야 돼요. 고등부는. 그러다 보니까 2개월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기가,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문법도 많이 약하고 단어도 상당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우리가 한번 아이들을 기초를 좀 잘 채워주자라고 해서 작년 8월에 중3부터 개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1, 2학년 문의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중3만 우선은 키워가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중1, 2 어머님들께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양해를 구했었고, 그래서 올해 이제 7월에 중1, 2, 3 전면적으로 다 개강을 하고 시작을 하다가 조금 더 보완되고 조금 더 강화된 커리큘럼으로 이제 12월부터는 조금 더 이제 추가된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언어력, 영어력을 조금 끌어올려주자. 단순하게 아이들이 내신만 잘 보는, 모의고사만 잘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영어에 있어서는 그 영어 실력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자라고 이제 하여 저희 12월 커리큘럼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고등부는 80% 이상의 친구들이 다 성적 향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하게 1등급 몇 명,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시작에서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그 과정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채워지고 있고요. 중등부는 놀랍게도 30%의 친구들이 100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 과목 100점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00% 성적 향상. 왜냐면 저희가 7월에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럼 아예 그냥 기본 베이스로 온 거고, 저희랑 같이 시작하고 정규 시작하고 그리고 기본기 채워주면서 내신 대비하고 100%의 재원생 성적 향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신 관리에 있어서는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눈에 보여지는 건 당장은 성적이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아니면 여름방학을 전후로 해서 저희가 초등 5, 6학년까지도 확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요, 기본을 저희가 채워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기본기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원 안 다니는 친구 없을 거예요. 아마 국영수 학원은 다 다닐 건데요. 학원 다 다녔고요. 보면 문제집 되게 어려운 거 풀었어요. 그리고 단어도 보면은 중학교 1학년인데 막 수능 2000,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이런 걸 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다 맞았대요. 100점이었대요.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 하면 못 써요. 수능 2000까지 했다면서. 근데 이게 그때 하고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선행을 하기보다
보다는 채워가면서 현행하면서 선행까지 다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학습 전략 설명이에요. 즉 단순하게 시험 이게 아니라 아이의 영어력을 정말 올려주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설명회는 우리 중등부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제이크 조 부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원장 제이크 부원장입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제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학교를 호주에서 다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고학년부터 유학생까지를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지나다 보면 자기가 꼭 좋아하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면 좀 더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한데, 제가 대학을 보내고 뭐 어디를 보내고 뭐 외국의 대학을 보내고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초등학교 애들을 키워서 특목고 자사고 보냈을 때 왠지 이상하게 가장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이 내신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조금 더 폭넓게 하면서 앞으로 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가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보강된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기존의 학생들과 새로 이제 청년 학생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은 공약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변하는 영어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래도 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12월 달부터 아이들과 교육을 할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학점제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미드나 이런 데 보다 보면 외국 애들 보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이렇게 책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겁니다.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대학처럼 진행을 합니다. 그게 그냥 고교 학점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스케줄을 자기가 짜고 자기의 진로에 맞춰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기에 관련된 수업을 듣고 그 관련된 수업을 가지고 대학에 어필을 해서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중학교 때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로드맵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대학에서 얘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고 이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기가 미국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운동도 잘해야 되고 악기도 다뤄야 되고 그걸 중3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공부만 잘하고 기본적인 것만 메꿔 나가면 대학에 그래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과목 선택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스케줄을 자기가 짜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하고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조금은 다른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는 학생들, 저희 아이들부터는 일단 1학년 때는 뒤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1학년 때는 상대평가, 그 다음에 2, 3학년 때는 상대평가가 원칙이 돼 절대평가를 경계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한다. 그냥 대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92학점인가요? 어떤 학점이 채워져야 졸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학점을 못 채운다 그러면은 incomplete가 나와서 다시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교육 개정 과정이 많이 변한 건 전문 교과를 폐지했고 융합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냥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제목만 봐서도 이게 그냥 영어만 해서는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냥 문법이나 독해만 해서는 되지 않겠구나라는 게 그냥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반적인 실력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커리큘럼만 봐도, 교육 과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저기 정확하게 써있죠. 별표로 5등급 상대평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상대평가가 원칙이고 절대평가를 경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대학을 들어갈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공부를 할 때는 물론 발표와 토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세특의 기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감상문과 에세이에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세특에도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영어를 4대 영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6대 영역으로 바뀌었죠. 근데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정보를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시청각적인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시하기는 그 받아들인 걸로 내가 발표를 잘할 수 있느냐, 글을 잘 써낼 수 있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평가에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영어 지문이 심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론 발표 능력의 필요성 당연합니다. 애들을 평가하려면 토론 발표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앞으로 바뀌는 커리큘럼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론과 발표 능력의 필요성은요, 글쓰기만 되면 준비하면 됩니다. 뭔가 준비해갖고 온 것을 발표를 시키거나 뭐가 준비된 상태로 뭔가 스피킹을 시키지 그만큼 라이팅을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고교 학점제 영어에서 굉장히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곧 수행평가랑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자료, 우리가 큰 서술형이나 이런 것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라이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자사고나 특목고의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생각하는 애들이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공부를 좀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과연 특목고를 보내야 되냐 자사고를 보내야 되냐라는 판단도 사실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특목고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애들이 약간 전문적인 아이가 필요하고요. 자사고로 생각하면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약간 고평화되어 있는 아이가 자사고에 맞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정말 한 과목만 열람한다. 그러면은 얘는 특목고에 맞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스포츠로 말하면 약간 멀티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좀 성향의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말하면 써있지만 지휘자 같은 거죠. 누구나 다 바이올린을 잘 킬 수는 없고 누구나 다 피아니스트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는 약간 지휘자 같은 애들. 그래서 특목고 애들은 흔히들 옆에서 걔 완전 천재인데 수학 천재야 뭐 아니면 뭐 과학 엄청 잘해 이런 말을 듣는 애들입니다. 자사고를 가는 친구들은 걔는 못하는 게 없네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걔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 뭐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요, 특목고에 가는 아이들은 진짜 좋아하는 것만 팝니다. 근데 자사고 애들은요, 내가 영어는 좀 잘하니까 이번에는 과학이 좀 도전하니까 과학 공부 좀 더 해야지.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어떤 성향인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사고 성향의 아이인데 특목고를 보내면 실패입니다. 특목고 애들은 만약에 과학보다 그럼 과학에 대해서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얘가? 그렇지만 자사고 가면 날라다니겠죠.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죠. 항상 그러면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뭐 영어 공부를 얼마큼 하고 가야 됩니까? 사실 비슷합니다. 일반고를 가더라도 좀 비슷하고, 특별히 특목과 자사고를 가려면 저기 빨갛게 써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3 모의고사 2등급, 물론 그 이상이 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미니멈 최소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고를 갈래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1, 2등급은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럼 거의 중학교 3학년에서 연결되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를 내가 좀 했다. 1등급이 나왔는데 처음에 3월달 시험이. 그리고 공부를 안 해. 난 영어가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면 영어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 자기는 정체되면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3월달과 12월달의 수준은 또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은 당연히 진로와 관련된 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몇 권의 책을 읽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딱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한 1년에 10에서 15권 정도 읽는다고 합니다. 네. 물어봤더니 애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 에세이를 꾸준히 썼습니다. 토론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고 면접에서 나왔다는 질문인데 너가 에세이를 썼다고 했는데 거기서 thesis statement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thesis statement가 뭔지 몰라요. 압박 질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라이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하시라고 적어놨는데 와이링입니다. 여기도 4학년인가요? 3학년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초등학교 때 지금 이 정도의 리딩을 하고 있던 거죠. 이걸 어떻게 이거 지금 특별한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겁주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 학원에서도 이제 더 잘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단어들도 상당히 수준이 있고요. 애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다고 해도 그래서 학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표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옆에 있는 거는요.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배우고 있는 영어의 수준입니다. 이 옆에 있는 거는 그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저희 학원의 반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맞춰놓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써 있는 것들이 저희 학원 이 반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써 있는 이건 뭐냐? G3, G4라고 써 있는 건 뭐냐? 이거는 AR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수준을 얘기하는 기준이고 우리가 가장 그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AR이죠. 왜냐하면 AR 2.5다. 그럼 2학년 5개월. 그죠? 6.0이다. 그럼 6학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국 애들 기준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3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ABCD를 배우잖아요. 그죠? 네, 애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학교 영어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학교를 올라가죠. 아주 크게 점프를 하는 건 아니지만 3.2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자, 결국 여기서 2.1.7에서 3.2로 넘어갑니다. 자, 격차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기간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갭을 메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좀 더 공부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갭을 메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1에서 중3을 가는데 중3 되니까 한 4.7 정도 돼요. 4.7 정도 되는데 고1 가니까 7.0입니다. 네. 이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 격차를. 네. 그래서 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6학년이죠. 6학년 부모님들 계신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말 영어를 어느 정도 다 끝내야 됩니다. 한참 특목고 바람이 불고 외고 바람이 불었을 때는 영어 학원이 첫 번째였습니다. 모든 학원에. 그래서 영어 학원 먼저 등록하시고 저희 오시면은 수학학원 바꾸세요 시간 이런 거 다 바꿔서 오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안 오시죠 영어 학원에. 그렇죠? 수학학원 가야 되는데요. 너무 슬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영어를 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데 수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미적분 풀고 있습니까? 미적분 푸세요 집에서. 나도 심심한데 미적분 한번 풀어볼까?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그걸 잘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좀 덜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되기 전에 다 하고 가야 된답니다. 다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슨 영어를 합니까?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안 돼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된 모습도 보이지만 진작에 좀 하지.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슨 영어를 저렇게 하고 있냐. 그거죠. 네, 중3 때 영어를 어느 정도 다 하고 가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가서 영어를 좀 더 해도 된다? 그 얘기는 또 뭐다? 네, 중3 때까지 열심히 다 해라.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영어를 진짜 할 시간이 없어요. 내신 하다 보면 1년 그냥 끝납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반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프리미엄까지만 있습니다. 이 위에 반들은 이제 프리미엄 반 애들을 키워서 위로 계속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더 공부를 잘하거나 또 밑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계속 위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현재 수능이 AR로 몇 점 됐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있는데 후반에서 10초반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건 11 뭐 이렇게도 나오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중등부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일단 요거는요, 중학교 1학년에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만약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그 중에 상위반으로 보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아무래도 저희가 내신의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non-fiction 위주의 장문 독해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는 저희가 소설 너블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읽잖아요. 근데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non-fiction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인문, 사회, 지리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야 아이가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상식적인 것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non-fiction을 많이 읽도록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은 여기 3학년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3 될 때는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래야 좀 내려다보면서 수능 1등급을 여유있게 만든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지고 딴 과목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저희가 당연히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어떻게든 성적이 오르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내신 영어가 영어 실력이라고 하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시키면 점수는 나옵니다. 점수는 나오는데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저희가 기본적인 수업은 주 2회 2시간 그리고 플러스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당연히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혼자서 하는 숙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케어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참가하는 게 사실 되게 좋습니다. 기회를 있을 때 와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모르는 거 숙제 같이 하고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12월 달에 시작하는 커리큘럼에는 이렇게 와이링이 정규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규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달부터는 와이링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문법 책에 그 챕터에 관련된 센텐스 라이팅을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자체 교재를 쓰기 때문에 자체 교재에서 그렇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저희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부정사가 끝났다. 그럼 부정사와 관련된 문장 센텐스 라이팅을 쫙 합니다. 그 얘기는 뭐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거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스닝하고 보캐블러리는 선생님 플러스 그다음에 교원 선생님까지 해서 관리를 다 하고요. 지금 현재 프리미엄반이 3시간을 하고 있고요. 3회가 아니라 2회 3시간인데요. 우리 통합형 라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약간 통수식 라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주고 같이 써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템플릿을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고, 내가 글을 써보면 사실 글도 되게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그냥 자기가 형식이 없는데 글을 쓰라고 막연한데 자기가 기존에 썼던 스타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놓고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을 쓰냐라는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체 교재입니다. 자체 교재가 저희가 이제 문법 센텐스 라이팅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자체 교재를 쓰고 있고, 레벨에 맞는 토플 책을 같이 씁니다. 토플 책을 쓰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리딩 지문은 토플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능 지문은요, 기존에 있는 문장들을 다 앞뒤 맥락 없이 잘라서 문제만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보면 답이 나오지라는 거를 만들려고 빼갖고 온 문제이기 때문에 맥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토플 지문을 쓰고요. 토플은
그래서 아니 뭐 우리 애가 영어 실력이 토플 정도가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토플 지문은요 다 그 수준별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토플을 하면 어떤 주제가 딱 있고 주제 밑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경 지식도 이길 수 있고 그다음에 독해력도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이렇게 독해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독해에 관련된 것들은 지문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구문들을 정리도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레벨별로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제일 높은 바는 이제 8,000개 정도로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수능 듣기는요 사실 여러 가지 듣기 시험 중에 제일 쉬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좀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영어 공부를 좀 듣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어린애들도 거의 다 맞습니다. 단기간에 성적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항상 듣고 딕테이션을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딕테이션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딕테이션을 한 거를 스크립트를 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엎어놓고 한번 들어보는 과정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를 3-4달 하면 수능 듣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많이 시켜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울 때 반드시 발음을 정확한 발음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들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들리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단어는 분명히 정확한 발음을 인지하고 가야 나중에 리스닝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학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수업 전후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조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밀착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북 테스트를 합니다. 북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희가 배운 책에서 내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북 테스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 어치먼트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성취도 평가라고 해서 이거는 레벨 테스트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반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평가고요. 물론 이거를 100%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북 테스트도 참고하고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그동안의 수업 시간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반을 올립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반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특별한 친구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중간에 올라가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어치먼트 테스트는 이제 한 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라이팅 클래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 라이팅 클래스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2개의 종류고 그래머 라이팅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법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센텐스 라이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들의 기초를 잡아주는 라이팅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 라이팅은 말 그대로 나만의 에세이 템플릿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구조로 계속 앞으로 쓸 것인가라는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줘서 애들이 어떤 주제가 왔을 때 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연습 많이 하면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향상이 됩니다. 그냥 내신 성적만 보시고 모습하는 학원만 보내시면은 이제는 그 시대는 아닙니다. 영어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분명히 깔아주고 그리고 그러면은 뭐 청담 같은데 갈까? 많이 하는데 많이 고민하시는데 청담은 가는 길이 다른 학원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한국의 커리큘럼과 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가 올라가고 이럴 때 가는 학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내신을 봐주되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있고 그런 학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선생님이 라이팅을 봐줄 수 있을까? 그냥 내신만 봐주는 거는 저희도 내신 열심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질문을 받기 전에 부모님들이 사전 질문을 하신 게 일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숙제 양에 관련된 관리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부모님들한테 진도가 이만큼 나갔어요. 오늘 뭐 했어요? 숙제가 이거예요 라는 걸 카톡으로 다 그 방에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만큼 나갔구나. 숙제량이 이 정도구나.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들이 막 진짜 부대껴서 나는 포기할래 이런 숙제량을 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원들은 일부러 막 몰아넣지 내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내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해서 가능한 양을 냅니다. 배운 거에서. 기본적인 걸 배워야 하는 말은 될 수 있으면 복습 위주로 봅니다. 그렇지만 상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양이 훨씬 많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습도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반일수록 얘는 속도적이거든요. 양과 속도의 전쟁. 네, 높은 반일수록. 그래서 숙제 양을 정확하게 막 요만큼 내요라는 거는 사실은 좀 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어 암기량도 물어보시는데 단어는 저희가 이제 3과씩 외우고 그 다음에 복습까지 시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그 중에서 랜덤으로 30개를 뽑아서 다시 복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거 또 다시 3과를 봅니다. 네. 그래서 외워야 될 양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남아서 원래 원칙은 수업 전에 와서 다른 시간을 보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남아서 보고 그리고 또 저희가 수업이 대부분 다 9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어요. 9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나머지 1시간은 뭘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내신 관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2, 3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 그 전부터 이제 단어나 리스닝 같은 거를 숙제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본문 암기를 관리하는 시간에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면 선생님이 또 관리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과 또 암기가 얼마큼 되는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하기 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지금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레벨 테스트 보는 거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링에 대해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에서 와이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 보고 어느 쪽을 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1학년 시험이 남아있는 중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신을 토요일에 특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친구들이 이제 내신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학 특강 개념으로 들어갈 거라 8회 해서 2월 마지막 주에는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월금 화목으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반이 개설된다고 하면 수토, 수토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간은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2시간 수업하는 거는 5시서부터 7시, 그리고 7시에서 9시, 그리고 프리미엄반 이상은 7시에서 10시 이렇게 수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은 다 동일하지는 않은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도 거의 한 학년씩 섞여요. 그러니까 2, 3학년, 1, 2학년. 근데 프리미엄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월등히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아마도 프리미엄반은 중 1, 2가 되지 않을까? 중 1, 2 위주로 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반 아이들의 정원이 몇 명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현재 저희 12명. 그럼 만약 12명이 해서 레벨 페이스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올라간다고 치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반을 다시 개성하시나요? 그 어머니 점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어차피 어드밴스든 마스터든 우리가 위에 쭉 있기 때문에 재원생이 올라갈 때는 반이 개설이 됩니다. 네. 한 명이어도? 네.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말씀하시는 거죠. 점프. 네. 네, 프리미엄 반 이상. 위에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만약에 밑에 반이면 당연히 지금 기존에 네, 다 있는 거고. 만약 프리미엄 반인데 얘는 이제 같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제 얘는 그 위다. 그러면 당연히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거를 원하셔서 또 저희 집에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다 팽하하죠? 다른 학원들은. 네.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네, 계속 그냥 그 반에 네, 많으니까 맞아. 네. 레벨로 가는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프리미엄 반 정도 되면 보통 애들 순위 좀 비슷해서 거의 대부분 같이 이렇게 가는 생각이 많긴 한데 정말 특출하게 한 명이 그렇다.
학원의 자랑이죠. 네. 그러면 그런 아이들 정말 키워야죠. 네. 특강이 있어요. 특강 지금 저희 11월 말까지 선생님들이 지금 기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재원생을 중심으로 이제 재원생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등부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중고등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11월 말 정도에 저희가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은 이제 병원이 안 됐을 때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스템은 영상 보충을 해요. 근데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와서 영상 보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선생님이나 조교쌤 감독 하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것도 안 돼. 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돼. 그럼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가 요청하는 거 알고요. 어머님들이 그냥 영상 저희한테 전송해 주세요. 제가 집에서 아이 볼 수 있게 해줄게요 라고 하면 어머님한테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와서 진행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선생님들 공강 시간에 아이가 된다 그러면 대면으로도 보충은 가능해요. 그래서 보충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2월도 방법이기는 하죠.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 구멍이에요. 결과적으로 또 혼자 그 부분을 다 공부해서 와야 되는 건데 아이한테 너무 힘들 수 있고요. 그러면 학원 오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놓치는 거 없이 중요한 건 학습 결손을 없애야 한다.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재원생들이 있고 12월부터 다시 반이 세팅이 다시 되는 건가요? 재원생들 반들이 반 구성이 따로 저희가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친구들이 반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오는 친구들은 이제 레벨에 맞춰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지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성취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레벨이 조금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데스크에서 질문하시거나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희 재원생 어머님들은 정말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저희는 진짜 유명한 데 다니다가 옮겼거든요. 지금 너무 애가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중학교 2학년 재원생 어머니세요. 근데 정말 대형에서 레벨 하시다가, 꽤 높은 데 맞아요. 있다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애가 질문하기도 너무 좋고 선생님이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게 정말 자기가 만족한다고 애가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다니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애가 뭐가 잘못된지를 딱 찝어주시니까 집에서 지도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좋았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네. 좀 학원들을 좀 사실 알아보고 있던 중인데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네. 라이팅 관련해서 좀 특강 개강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도 좀 생각이 있고 사실 이런 설명회는 처음 와봤는데 다른 학원 설명회를 가보지 않아서 비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고교 학점제와 달라진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뭐 학원에 저희 학원에 조금 보내보실 의향도 있으세요? 네, 나안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